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표결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선거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공수처 법안도 오늘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당이 상정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고 필리버스터도 예고했기 때문에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내년 1월 7일, 8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시작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대담하기 전에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가 3시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차적으로 표단 속도하고 본회의 대응 전략도 논의하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지난번 상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 배분의 50%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불과 4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국회를 마비시켜왔다고 강조하며 표결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선거법이 통과돼도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그제부터 사흘간 임시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선거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공수처법도 오늘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 이른바 4+1 정당들은 공수처법을 오늘 중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국회법상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의결 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률 심사를 다시 하는 회의체입니다. 국회의장이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할 경우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가 다시 한번 이뤄집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엔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상정에 앞서 일부 민생법안과 예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들 법안은 일단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관련 법안은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일괄 처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네, 오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네. 지금 본회의가 3시로 합의가 되는 모양입니다. 오전에 원래 오후 2시에 열린다라고 했다가 또 말리면 또 국회의장실 또 앞에서 점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마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한 것 같은데 3시로 예정돼 있다 하면 선거법은 바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까? 필리버스터가 이제 50시간에 거친 필리버스터가 끝났잖아요. 네. 민주당, 한국당 다 참여했습니다만 본회의의 첫 이제 임시국회 첫 회의에서 상정되게 돼 있으니까 열리자마자 바로 이제 상정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몸으로 막는다든지 이른바 6탄으로 저지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고 한국당은 이미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은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비난은 하고 있지만 표결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거는 한국당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 안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제안 이런 게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일각에서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일단 좀 바꿔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변수가 됩니까? 근데 신통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회법상으로 제적의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인지 기명 투표인지 호명 투표인지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도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기명 투표를 또 안건을 올리면 또 어차피 표결을 붙이면 표결하면 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고 설사 무기명 투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인사에 관한 거 외에는 전부 기명 투표를 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무기명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걸 노리는 건 뭐냐면 한국당에서 일단 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민감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 봐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탈표를 노리는 건데
가능한데 왜냐하면 국회 의석수가 지역구가 많이 줄었으면 그게 가능한데 현행과 똑같이 돼 있고 네.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인구의 증감에 따라서 선거구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게 한 서너 군데가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서너 군데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로 돌아선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돌아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반 의결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당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공식화시킬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 오늘 드디어 이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회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선거법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자, 이 선거법은 어쨌든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늘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끝나고 나도 오늘 바로 이제 공수처법도 상정을 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또 4+1 협의체의 얘기인데 한국당이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소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원위원회는 이제 국회법 63조에 따른 이제 사안인데 이건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거는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 또는 부담,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이 이게 공수처거든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수처법을 맡겠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회법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네. 본회의 상정 전후에 열 수 있다 하더라도요. 국회의장이 또 협의해가지고 이걸 또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열 수 열 수 있다는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열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선거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당이 뭔가 좀 이제 그 지연 전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공수처 법안 중에서 이른바 수정안, 네. 미리 이제 공수처에다가 얘기하는 거, 이제 사건이 인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얘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공수처법의 운명을 향배를 가늠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말씀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게 전원위원회 소집하자고 하는 게 독소조항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독소조항이라는 게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공수처를 만든다는 그 본래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명분은 뭐였냐면 검찰의 과도한 힘을 좀 빼자, 분산을 시키자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거였어요. 네. 아주 좋은 개혁이죠. 저는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권력 비대화를 좀 분산시키는 의미의 공수처법이라면 저는 여야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런데 4+1에서 밀실에서 짬짬이로 나와 있는 공수처 안을 보니 본래 민주당의 백혜련 안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졌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안보다는 훨씬 더 후퇴했다는 평가거든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제 거기에 4+1 협의를 하면 짬짬이로 들어간 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개시하면 그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수처에 바로 통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통보가 되면 또 하나 공수처 법안 중에 뭐가 있냐면 관련된 사건을 이첩을 요구하면 바로 이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입장문이 나왔습니다만 본래 검찰은 독립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청와대에도 보고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입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바로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공수처에 보고를 하고 통보하게 됐다는 것은 검찰의 독립적 수사에 대해서 사실 개입하겠다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공수처도 통보를 받는 거지 그게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보고를 받는 건 아니다. 통보의 권한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조항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야, 그 수사하는데 그걸 이쪽으로 넘겨 하면 또 누가 이첩을 해줘야 할지는 돼요. 공수처가 정한다. 정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첩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다. 사실상 보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공수처가 생각하는 검사, 판사
2,000명, 3,000명에 대해서 따로 그들의 독립된 권한이나 너무 비대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건 전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공수처의 그럼 또 독자적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검찰의 자율적 수사나 독립적 수사가 지금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데 수사가요. 지금 모습은 청와대라고 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기구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와 청와대와의 기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다고 하는 그 명분이 자칫하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물타기하거나 뺏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국민적 의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전제는 이제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의 위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는. 원래 이제 그 논의된 것 중에서 변경된 사안이 공수처장을 이제 국회 인준을 받게 있는 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인제는 안 하고 인준 안 하고 바로 청문회만 하는 청문회만 하고 이제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고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원래 이제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했었는데 6명 이상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건 좀 강화된 거죠. 7분의 6이 된 거죠. 7분의 6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네. 그 6명이 찬성을 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네. 거쳐서. 그러니까 네. 일단 국회 인준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인데 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데 네. 기소권은 없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그렇죠. 바뀌었어요. 기소권은 판검사고 판사, 경찰국이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국에게만 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이제 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청와대 관련 수사들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수처법에 의하면 내년 7월에 공수처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네. 그럼 2023년까지 공수처장의 임기가 지속되면 현재 정권은 2022년 이제 5월에 선거를 치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자꾸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또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이른바 독소조항이라는 정권 거. 말기에 지금 현 정권에 네. 대한 수사가 수사 만약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건 이걸 어렵지 무마하려고 않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건 거죠? 사실 여야 정권이 교체돼도 마찬가지 시각일 수 있는데 네. 야당이 너무 현재 수사와 너무 관련시켜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이른바 독소조항 그게 이제 수정안에 들어갔던 거죠. 이첩하는 거 이후에 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네. 그 부분을 이제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좀 반대한다는 반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듣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법개혁특위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첩되는 건 있었는데 거의 아까 말씀하신 인지됐으면 바로 통보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히 여당과 야당 어느 쪽 안이 더 맞다, 뭐 주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이런 건 절차상에 있어서 야당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바로 이제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여야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좀 이제 다듬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검찰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거나 대검 관계자 입에서 나온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대노했다, 격앙했다, 경노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검찰총장이 대노한다는 표현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요. 표현 맞지 않죠. 그 대노란 말 자체가 대단히 권위적인 용어고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임금님이나 대통령 정도 아닌가요? 경노했다. 경로, 대노 뭐 이거는 잘 맞지 않은 용어고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이제 그렇게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뭐 잠깐 이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해도 대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전달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언론의 표현인지 대검 쪽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요,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계속 협상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 괴물 공수처법이 나오고 4+1이 사실은 공식적인 그 근거도 없는 짬짬이로 만들어진 협의체 아닙니까? 거기에 저렇게 주먹구구시로 하니까 결국 한국당에 떨어져 나갔으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한국당을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당이 계속 거부했다고 그래서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는 4+1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물타기 비슷하게 독소조항을 넣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아까 이첩 권한도 사실 논란이 있었지만 이첩에 플러스 통보하는 것도 정말 이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적어도 권은희 안 정도가 중도적인 안으로 임명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사처 검사
그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자격 조건을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만 해줘도 국민들이 볼 때 이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야당이 집권해도 충분히 객관적인 중립성을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4+3에서 너무나 많은 독소장을 넣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것을 진짜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공수처 하나 해놓고 그다음 하나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조직법이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뭡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을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의 종결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여당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라거나 엄청난 권한을 가진 이 기구를 새로 만들면서 수사 기소를 같이 줬다? 이건 제가 볼 때 스스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4+3이 만든 이 요 며칠 사이에 막바지에 이 공수처법과 관련된 독소 조항을 추가한 건 제가 볼 때 나중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분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사실. 선거법은 뭐 당장 이제 오늘 통과시켜야죠. 뭐 선거 이제 4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내년 4월 15일이니까. 근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거는 당장 뭐 지금 뭐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 오늘 상정한다고 상정한다고 하니까. 하는데 네. 내년 7월에 발족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여당과 지금 한국당의 생각이 워낙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당이 이제 사실 반대로만 읽어놨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악법이라고 얘기해요. 4+1 협의체에 참석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안을 내놓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일단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이제 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시켜야죠. 내년까지 남겨서 지금 민생 법안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입장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절차상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오늘 얘기 나왔던 거 수정안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협상을 할 여지가 좀 있지 않는가. 그래야 좀 이 공수처법이 더 명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법이 상정한다고 지금 예고는 돼 있습니다만 오늘 처리하기로 돼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 지난번에 2개밖에 처리를 못했고 22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를 넘길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생 법안도 지금 한국당이 5개 안은 처리했죠.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22개를 수정 법안을 계속 한국당이 내가지고 지연을 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27번째에 있던 선거법을 위로 상정을 시켰단 말이죠. 오늘도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일단 선거법 통과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부수법안을 또 계속 무더기 수정안을 내서 지연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600개 올라가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부수법안은 세입을 결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되는 이게 통과 안 된 게 사실 순서가 좀 바뀐 거긴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의 또 애로가 있었던 건데 이것도 예산 부수법안을 또 계속 무더기 수정안 내가지고 통과 안 시키겠다, 지연시키겠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러한 행태가 자꾸 그러면서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저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협상에 임해서 그걸 어떻게든 반영시키는 노력을 했었어야지. 필리버스터 끝났습니다만 한국당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시간을 부분도 끌었다는 거 그렇고. 말고는 끌고. 사실. 예산 시간 끌어가지고 그게 유권자들에게 뭐 핵심 지지층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중도 보수나 중도 합리층 유권자들에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좀 그래서 이런 법안들도 좀 한국당이 좀 생각을 바꿔라. 특히 헌법 불합치 판결 나면 올해 말까지거든요. 빨리 통과 안 시키면 그게 내년부터는 특히 병역법 같은 거 양심적 복무 거부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민생 법안이니까 쟁점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통과시키게끔 물론 5개 정도 철회했는데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그래야 국민들에게 뭔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고 봅니다. 사실 민생 법안이 5개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일단 5개 지금 한국당에서 포항지진법 관련해서 한 거하고 위헌 났던 그 병역법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5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일정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타임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3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했으니까요. 열리면 지체 없이 이제 선거법은 표결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그것도 좀 소란스럽겠지만 임시국회 회기도 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기 결정의 건도 또 있습니다. 근데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하고 할지 선거법 먼저 할지는 아마 의장이 그건 알아서 하나 할 변수가 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거법을 표결을 해서 아마 통과를 시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을 한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을 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일 것인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한국당이 지금 계속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예산 부수 법안은 지금 수정안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사실 공수처법이 먼저 상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들어가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당연하고. 그러면 회기를 끝까지 이제 또 채우는 그러면 이게 게 결국 그러면 이번 임시에서 또 예산법이나 이게 안 민생법안이라든지 됩니다. 예산부수 법안은 30일 날은 또 임시국회 넘어가서 그때 이제 또 공수처법을 그렇죠. 처리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또 상정하는 순간 또 시끄럽게 되겠죠. 그렇죠. 상정할 때 가만히 네.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난장판 국회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 어제 개회한 이 임시회의 자체는 내일 끝날 때까지도 사실 아무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요일 30일 날 다시 임시를 연다 한들 30일 이틀 동안 그러면 통과 안 되면 예산 부수 법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병역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의 어떤 입장과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회 전략을 짜는 건 좋은데 의회 전략을 짜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반대한다고 하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우선하고 협상을 통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게 사실 국회의 가장 큰 철학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 협상이 관철될 수 있는 다양한 원내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한국당은 지금 수개월 동안 계속 그냥 반대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거거든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한국당을 배제하고 4+1에서 사실은 공수처법이나 이 선거법을 지금 알맹이를 보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한심한 걸 하려고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였나 이런 식의 또 반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총선에서 평가를 해줄 거라고 보는데 저는 한국당의 원내 전략은 적어도 이런 반대하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연계시켜서 결국 민생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좀 피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당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당이 할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하면 총선 때도 좀 유리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